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아, 이것도 너무 이상한 막장 대한민국입니다. KBS의 저널리즘 제의. 이거 완전 저렴한 제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요, 이번에 김어준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고 설마 진짜 이랬을까? 이러면서 저널리즘 제의에 그게 이제 편집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저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김어준이가 이제 음모론을 계속 불을 지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할 때 그 문장을 보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쓴 게 아니다. 그리고 누가 대신 써줬고 이용수 할머니는 아바타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입장에는 이 문재인이도 좌파들의 아바타고 좌파들의 도구니까 이 이용수 할머님도 그렇게 했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너무너무 이제 자기네들 좌파스러운 이제 말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이렇게 황당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문재인이는 다 연설 비서관이 이렇게 써주는데 그거 읽으면은 이제 문재인이야말로 자기들 스스로 도구고 인형이고 꼭두각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김어준은 맨날 작가가 써주는 거 그대로 나불나불 거리고 그러면서 자기 개소리나 뭐 식은 죽 먹기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널리즘 제2의 지난주 방송에서 이 서강대학교 연구원인 홍성일이라는 사람이 그냥 상식적인 말을 눈치코치 없이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이 기자회견문에서 자꾸 김어준이 냄새가 난다 하는데 할머니가 쓴 거 아니다, 누군가 왜곡을 했다. 근데 뭐 도움받을 수는 있는 거 아니냐, 할머니가 뭐 문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니까 그 형식 같은 거 도움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김어준 씨는 일종의 그 이용수 할머님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 좀 약간 편견을 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식적으로 온건하게 온화하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저렴한 제의가, 저널리즘 제의가 완전 뒤집어 엎어졌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저널리즘 제의는 제가 볼 때는 좌파 헌정 방송이고 조중동 죽이기 방송이에요. 마통당 죽이기 방송. 그 다음에 저널리즘 제의에서도 심심하면은 저 까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저 저널리즘 제의를 정말 사법부만 장악을 안 했으면 고발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명예훼손에다가 인격 모독에다가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널리즘 제의의 시청률이 3.7%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7%는 뭐겠습니까? 우리 중에 저널리즘 제의 보는 사람 있습니까? 안 보죠. 이렇게 포탈에 뜨면은 이번에도 하도 황당한 일을 저질렀나 보다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고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3.7%는 뭐냐? 대깨문들, 그 다음에 김어준 광신도들, 말하자면은 맘카페에, 일부 맘카페에 이 정말 정신없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3.7%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난리를 친 거예요. 어찌 감히 우리 김어준 총수님을, 우리 이 위대하신 김어준 공장장님을, 이 보통 이제 좌빨들은, 진짜 좌파 빨갱이들은 개인의 우상화를 언제나 강조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조직이 굳건하게 흔들리질 않으니까요. 이 사생팬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생팬들이 이 아이돌 잡아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김어준이나 문재인이나 어떻게 보면 저 대깨문이나 김어준 광신도들에 의해서 정말 조리돌림을 당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근데 이 저널리즘 제의가 제정신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게시판에 막 도배를 하고 감히 김어준을 네가 뭐라고 하니까 정말 인민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 김어준에 대해서 아주 온화하게, 너무 할머님에 대해서 편견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할머님이 도움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 정도 말을 한 홍성인이라는 사람을 다시 출연을 시켜서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너 때문에 우리 시청률 내려갔어. 그 다음에 너 앞으로 정말 무사하게 살고 싶으면은 사과 방송해 하면서 김어준 헌정 방송을 한 거예요. 공중파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이 직접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송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무 제 토론 방식이 준비도 없었고 부주의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증거라든가 이 사례를 좀 더 아주 그 섬세하게 됐으면 될 텐데 제가 논리적으로 너무 약했습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납작 엎드렸는데 그 표정이 어리 빠진 표정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저는 이제 그동안에 진짜 나일강의 범람은 저리 갈 정도로 엄청나게 좌파들이라든가 대깨문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저희 블로그에는 뭐 어저께만 해도 10,000 몇 명이 들어왔어요. 별것도 아닌데. 응? 정말 이상한 나라의 돈미양이라고 썼는데 제 블로그에 10,00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처럼 단련이 되지 않은 보통 평범한 대학교 연구소의 연구원이 그런 조리돌림과 비난을 받으면은 획 도는 거죠. 얼이 빠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요. 사과 방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당키나 한 겁니까? 인민재판을 KBS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김어준이 뭐라고 김어준한테 그렇게 잘못된 말을 했다고 김어준 심기를 거슬렸다고 해가지고 출연자를 다시 시켜가지고 김어준한테 잘못했다고 빌라고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 저널리즘 제이라는 방송은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채널A에 대해서 TV조선에 대해서 이 한사경이란 사람이 없애겠다 이러는데 저널리즘 제이 같은 이런 방송 한 인간을 이렇게 짓이기고 인격 살인을 하고 인격 모독을 하고 인민재판을 하는 방송 KBS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KBS는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에 팀장이라는 김양순이라는 여자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언론인도 아니고 PD도 아니고 일단 빨간 완장 차고 나오는 여맹위원장입니다. KBS가 빨갛게 되고 MBC가 완전히 시뻘겋게 되고 우리가 눈으로 목도를 하지만은 이제 그들이 우리 시청자들 앞에까지도 홍패를 들이대면서 너희들 텔레비전에 보면서 찍소리도 하지마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옛날에 제대로 된 말하자면은 무슨 모택동에 대해서 반발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란 이름만으로 영국의 옥스포드라는 데서 공부를 했다는 것만으로 서양의 악기들이 친다는 피아노를 공부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목에다가 나무 이렇게 판을 채워가지고 뭐 서양기 뭐 악기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똥물을 막 끼얹고 이게 문화 대혁명 때 수도 없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대약진운동과 문화 대혁명 기간에 중국 사람들 4천만 명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말이 4천만 명이지 이거 우리 남한 인구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히틀러보다도 더 나쁜 인간이 더 사악하고 정말 죽일 놈이 누구냐 모택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히틀러는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모택동은 자기 나라의 국민 4천만 명을 죽였어요. 전쟁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KBS가 하는 짓이 홍위병 짓하고 똑같습니다. 모택동의 지시를 받아서 출연자를 그것도 대단한 말 하는 출연자를 다시 출연을 시켜가지고 김어준한테 납작 퍼뜨리면서 김어준님 잘못했습니다. 공장장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저는 소름이 끼치고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은 오음진리교의 아사하라 교주처럼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다가 살인가스를 이미 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김어준이가 무슨 모택동입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KBS, MBC가 다 우리의 세금으로 방송된다는 겁니다. 이 저널리즘 제2의 저렴한 논평, 미디어 논평을 우리가 드리는 돈으로 저것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KBS 출신입니다만 KBS 수신료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KBS 수신료 절대로 내서는 안 됩니다. 분리해달라고 하시고 한전에다가 전화하시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KBS의 저렴한 제의, 저널리즘 제의, 김어준 부흥의 방송 2편을 찍었습니다. KBS 반드시 단죄합시다.